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뭐 많이 막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시작한지 언제 개통할지 왜 개통 날짜를 지킨 적이 없으니까 또 늦췄어요. 28년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28년 잡으면 17년 걸린 거잖아요. 그걸 삐노선 착공해서 17년 걸려요. 저는 못 보고 못 볼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여러분 연말에 뭐 나오죠? 둔촌주공 12,000세대 나옵니다. 전세 가격이 잠시 연말까지는 조금 상방 압력이 있겠지만 그때 조금 이제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아요. 그 강동구발로. GTX 연장 얘기가 나왔어요. 현실성 뭐 논란도 뭐 있고 뭐 되면 또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반응인데 GTX 요? 어떻게 보세요? GTX 좋은 거죠. 좋고 현실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연장된 지역의 그 인구 수요가 이 노선을 설치했을 때 유지를 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 뭐 BNC잖아요. 비용 편익 분석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요번에 발표한 것 중에 이미 예전에 GTX ABC 만들 때 막 연장할 때 검토했던 라인들도 몇 개 있어요. 근데 거기는 비용 편익 분석이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니까 빼면서 이제 노선들이 이제 나온 건데 요번에 그게 몇 개가 좀 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요즘 다들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가끔 몇 분들은 하세요. 이거 좀 무리다. 현실 가능성이 있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요점은 그거예요. 재원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 재원을 갖다 얘기했잖아요. 민간 투자 재원을 했는데 민간에서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민간이 왜 답이 없죠? 그 노선 받았다가 적자 나면 메꿔줘라고 할 정도의 그런 노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들이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는 많이 안 나는데요. A 노선 말고 B 노선 착공을 이제 곧 할 거야 아마. 왜냐하면 뭐 선거 기울여서 또 착공 또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A 노선 착공이 언제 했죠? 아세요, 앵커님? 이게 김문수 들어보셨잖아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제 던져서 그때 이미 우리 평택 수서간 고속도로 있어요. 그리고 수서 동탄 SRT라고 들어보셨죠? 이번에 개통하는 거 그 GTX 수서 동탄 구간 개통하잖아요. 근데 이미 SRT가 다니고 있어요. 그걸 같이 쓰는 거예요, 노선을. 근데 걔는 18분 걸리고 GTX는 16분 걸려요. 2분 차이 나요. 뭔 의미가 있죠? 그냥 SRT 하던 거 하면 되지, 그죠? 근데 그게 부대에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바쁘시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앵커님도 바쁘시니까 저도 막 헷갈려요. 저는 이거 하니까 정리하지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뭐 많이 막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시작한지 언제 개통할지 왜 개통 날짜를 지킨 적이 없으니까. 원래 A 노선이 23년도 개통이었어요. 원래 작년 빠를 때 2020년 잡혔었고 2011년에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 대충 계산해 볼까요? 2009년에 출발, 11년에 착공 들어가고 해서 그러면 23년이잖아요. 24년 됐잖아요. 그러면 13년 흘렀잖아요. 근데 개통했으면 13년인데 연장됐잖아요. 또 언제로? 26년 얘기 던졌다가 또 늦췄어요. 28년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때 가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죠? 그렇죠. 그럼 몇 년 걸린 거예요? 28년 잡으면 17년 걸린 거잖아요. 그럼 삐노선 착공해서 17년 걸려요. 저는 못 보고 못 볼지도 몰라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 GTX가 놓여지는데 거기에 제 나이 또래가 많이 살아. 그럼 그 여기 마무리가 될까요? 그땐 다 없는데 사람이? 그 여건 뺄 수도 있잖아요. 그 실제로 그 안에 GTX 노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목이 줄이 하나 딱 있어요. 지정 해제 요건이라는 줄이 있어요. 법에. 해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보도에서는 좋은 쪽으로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100% 믿지 마시고 한 80% 참고하시고 20%는 경제와 놀자 등 좋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GTX의 현실이 나오거든요. 김포부천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긴 누가 봐도 이건 필요하잖아요. 여긴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갑툭튀, 이건 갑툭튀.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부나 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다 준비를 했었어요.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그거죠. 예산 문제 그리고 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타에서 뭐 잡고 승인받고 지정하고 실시 계획이라고 있어요. 도로도 아니고 철도잖아요. 철도면은 산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고 뭐 지하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안반 체크. 이 실시 계획만 2년 걸려요.
그 앞에 예타도 1년에서 1년 반 걸리고 요것만 4년이에요. 그 안에가 짜글짜글 하면 4, 5년만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국회에서 예산을 땅땅 때려야 착공할 수 있죠. 그러면 암만 빨라도 5년 발표한 연장선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좀 보시는 게 낫고 B노선은 아마 조만간에 제가 착공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이 막 5, 6년 안에 개통된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들고 넉넉하게 10년 안에 개통하겠구나. 그랬다가 좀 늦어지면 역시 또 조금 늦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셔야지 KTX 사례 때 KTX가 개통되면 부산역과 이 KTX 역사가 난리가 날 것처럼 보도가 몇 년 동안 했어요. 결론은 어때요? 비슷해요. 막상 GTX도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장밋빛을 너무 높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도움은 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TX가 이제 집값에 반영이 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값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지대와 교통비의 그 차이가 생기잖아요. 여기는 교통비 안 들잖아요. 100원이야. 근데 여기는 교통비가 20원이 들어. 그럼 얘는 80원이라 팔리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80원인데 더 멀어. 교통비만 이제 시간도 있으니까 그럼 70원을 팔 거 아니야. 그래서 도심지하고 요 약간의 도로로 연결된 데는 보통 60에서 50%, 7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이. 요 부분이잖아요. 그럼 GTX도 마찬가지예요. GTX가 한다고 해서 그럼 얘가 갑자기 도심하고 똑같아져요? 그럴 수가 없죠.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면 GTX의 그 교통 소요 시간 있잖아요. 소요 시간이 지금은 약간 제가 볼 때 좋은 면만 얘기하는데 물론 저 춘천에서 여기 오는데 15분밖에 안 걸려. 너무 좋아. 그림 같아 막. 그죠? 만화 같은데 그러면 춘천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뭘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럼 10분, 15분 안만 빨라도 조금 멀면 20분. 그죠? 그거 내려가는데 5분, 10분 걸릴 거. 그게 30분이에요. 이쪽이도 30분이에요. 15분 걸려도 왔다 갔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또 그대로 먹어. 그런데 차로 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야. 별 잘 모르겠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KTX 나왔을 때 저도 부산에 강의하고 이러면 KTX 맨날 타야지. 어머나 KTX 가는데 1시간 내려서 강의장 가는데 1시간이에요. 내 차로 가지. 고속버스가 이렇게 이제 국민 입장에선 대체제가 많은 거예요. KTX를 탈 수도 있고 GTX를 탈 수도 있고 그러면 그 효용성에서 그럼 여러분 지금 KTX 다 틀렸잖아요. 집값이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출퇴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전체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참 수위를 좀 낮춰서 기대하시는 게 더 좀 정신 건강에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이제 금융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뉴스 조그맣게 나온 곳이 하는데 최근에 어느 회사 땡땡땡 회사들이 맨하탄에 그 투자한 게 있어요. 그게 지금 회수액이 빵원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사실. 보도에 옛날에 잠깐 떴는데요. 국민연금도 한 300억 잃었다 그러면 안 되고 손실 봤어요. 재작년이었죠? 그것도 CNBS예요. 오피스 같은 건데 꽤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 경기 막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 국내 막 뛰고 끝물 됐을 때 막 집 팔고 돈 버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제 해외 부동산 사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펀드나 뭐 리츠 이런 걸로 좀 상품이 많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뉴욕하고 뭐 뉴욕의 샌프란시스코, LA하고 맨하탄 쪽에 투자한 게 많아요. 상품이 펀딩 해가지고 그것들이 요번에 조금 스물스물 다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조금 손해 본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당사자분들은 이것도 부동산 시장에 큰 포션은 아니지만 우리 주택 시장에도 영향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막 이렇게 뭐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집을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이 펀드에서 내가 2억을 뒀다가 2억을 찾아서 메꾸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빵원이 돼서 어떻게 돼요? 그럼 둘 중에 하나 경매가 나가겠죠. 다 영향은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 현상이 또 올 연말 기준으로 좀 많이 만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연말 전에 뉴스가 좀 가셔야되지 않을까. 뭐 이번에 이 ETF 뭐 문제 터진 것처럼 부동산 쪽에 이제 펀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미국 CNBS의 어떤 분위기는요. 연체율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2년도 1월에 한 연체율 그 펀딩한 한 2%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6%로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피스나 이쪽에
CMBS에 투자한 것들은 조금 손실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영향은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예. 최근 아파트 전세 매물이 27주째 뭐 품기다 뭐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전세 대란까지 품기다. 뭐, 이게 예. 누가 말씀하신 건지 모르는데 이분은 조금 품기는 아닌데요, 전혀. 전혀 안 돼. 이거는 어느 데가 품기냐면요, 그 신축 단지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들의 1000세대 이상 단지. 여기는 약간 품귀 현상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지만 전세 물건이 계속 3만 대 이상이에요. 1년째. 품기면은 만대로 가야 되잖아요. 하긴 2만 요즘에 대. 전혀 그렇게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기사 쓰시면 안 되는데 품기는 아닌데, 그죠? 품기는 절대 아니고요. 전세 대란 우려할 상황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그 임차 컨팅가 지금 많고 전세가 잘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미 3월이 이사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3월 달에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왜냐하면 전화기나 이런 것들 3월 달에도 많이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부모님들이나 다 샤프해져서 중간에 이사하기 싫어서 다 1월, 2월에 다 정리해요. 그죠? 그리고 3월 입학할 때는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 2월에 이미 다 거래 끝난 거죠. 3월 뭐 이사차 이거는 약간 뭐라 그러죠? 펌핑하는 기사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품 팔면 물건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기사를 제가 보다가 송파 전셋값이 상승했다 이런 기사를 송파? 네, 네네. 송파가 좀 상승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조금 올랐죠. 네, 봤거든요. 아까도 얘기해 주실 때 리센츠가 뭐 떨어졌다 조금 올라가고 있다 얘기를 네네, 딱 그 해주셨고 상황이에요. 맞아요. 뭐 앞으로 그럼 전셋값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전세값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인지하실 게,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억이던 전세가 6억, 7억으로 내려왔다가 7억, 8억, 8.5억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주택 가격이 저렴하면 주택으로 넘어갈 텐데 안 저렴하니까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전세나 월세로 있어야 되잖아요. 이 와중에 또 월세 비중이 많이 늘었다는 기사 보셨잖아요. 요새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월세랑 전세는 큰 차이가 없네. 아, 전세는 보증보험 들고 이게 더 피곤해. 월세는 내가 들어가면 고쳐달릴 수가 있잖아요. 전기 나가도 전화하면 고쳐줘야 돼요. 월세는. 그죠? 법 자체가 뭐 싱크대 뭐 기스 났다, 뭐 부셔졌다, 전화하면 고쳐줘야 돼요, 주인이. 근데 전세는 본인들이 고쳐 쓰잖아요. 이런 장단점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돈 계산 딱 해보시고, 나는 그러면 그냥 월세로 편하게 살고, 또 이동성이 좋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1년에서 딱 아무 데나 갈 수도 있고. 전세는 이게 2+2를 써야 되는지 마는지 주인 눈치 봐야 되면 피곤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전세가 아니라 그냥 신혼부부들은 전세를 가요. 좀 4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 분들은 분명히 조정기가 오고 주택가격이 한번 조정할 때 내가 살려면 유동성을 잘 확보해야 되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월세로 가고 나머지 돈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요즘 3개월, 6개월짜리 자산을 운영하는 거 많잖아요, 상품이. 금리도 꽤 좋아요.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뭐 전세값 상승 이 얘기는 당연한 거예요. 주택을 살려는 분들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전세나 월세 살아야 되고 당장 오르겠죠. 그래서 입주 물량에서 관건인데 입주 물량이 적다고 기사 나오지만 서울에 올해 3만 개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연말에 뭐 나오죠? 둔촌 주공 12,000세대 나옵니다. 실거주 우리 얘기 나눌 때 유예했잖아요. 다 전세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일부러 그때 맞춰서 결혼 준비하는 분도 진짜 있어요.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심하면 저 물건 막 도구같이 막 나오면 많이 내려갈 거다. 그러면 그때 한번 살아보자.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전세 가격이 잠시 연말까지는 조금 상방 압력이 있겠지만 그때 조금 이제 조정이 한번 올 것 같아요. 그 강동구발로 조금 조정 분위기가 막 겹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못 느끼던 시장도 좀 보게 될 거예요. 처음 보는 시장도. 그 가능성도 한 10%에서 30%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지금 당분간은 말씀 주신 대로 다들 전세나 월세로 가니까 당연히 압력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안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부담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지금 볼 때. 그러면 제가 볼 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택하는 거죠. 이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주택산업연구원장님이라고 계세요. 연말에 이런 발표를 해요. 우리는 다 준비돼 있다.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인허가만 빨리 내리면 바로 공급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 나왔죠.